25시로 돌아온 큰다 나소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외교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추아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국제정치학이랑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단편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맥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외교사를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책과 영상만으로는 간접적이라고 생각해서 국립외교원에 직접 외교사 강의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재밌게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감사하게도 외교원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그 괴산 호국원에 안치가 되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고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외교나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 외교사라는 강좌를 한다고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홍지수이고요. 휴학을 통해서 이제 진로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외교관이 생각이 나서 외교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학문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교 분야 관련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리고 연구하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국민 열린 강좌가 있는 걸 알게 되어 곧바로 신청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를 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적으로는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하고 공동체주의잖아요. 어떤 부분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 시야가 넓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게 가치관에 충돌이 있었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절대선 이거하고 이제 서양 외교에서의 실익이 중요하다 이게 충돌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이 겹쳐지면서 뭔가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인상 깊었던 건 3주차 강의인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강의입니다. 김시덕 교수님께서 사료를 직접 가져와 주신 게 너무 인상이 깊었고 진짜 만져보면서 그 뭔가 오감으로 공부하는 기분이 들었고 사실 제가 개인 SNS에 김시덕 교수님께서 그 사료도 직접 가져와 주시고 무엇보다 학생과의 시간을 일부러 갖는다고 말씀하신 게 너무 존경스러웠다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제 블로그 찾아와서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를 얘기를 할까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웠는데요. 서원을 철폐하고 그 세도 정치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유생들이 엄청난 반발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흥성은 대원군의 그 카리스마와 다 쫓아버렸다 하는 그런 구절을 책에서 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알지 못했던 좀 흥성 대원군의 이면이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 당시 외교관이라는 용어가 없었다라는 것도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고 하지만 그런 역할을 했던 중인 출신의 오경석 박정영 외교관은 최초의 미주 대사로 미국에 가셔서 청해 내정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태극기를 막 개항했다. 그리고 이제 청해 내정 간섭에도 저희의 주권적인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실천해 주셨던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분들의 그런 뒷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일단 4강과 5강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우선 4강은 강화도 조약에 관련한 강좌이고 5강은 문호 개방에 관련된 강좌입니다. 한국사를 이제 수능 필수 세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암기 형식으로만 한국사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강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4강과 5강에 더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강화도 조약과 문호 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되게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그때 근대 외교에 대한 지식과 근대 조약에 대한 지식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조금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또 3강에서 김시덕 교수님께서 직접 역사적 사료를 들고 오신 적이 계신데 그 사료를 제가 직접 넘겨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뜻깊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앞으로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세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현실주의라는 게 있고 이상주의라는 게 있고 구성주의라는 게 그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 그 세 사상이 대표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그냥 삶이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외교의 대전제가 국가는 절대 선도 악도 아니다. 이게 그 대전제인데 왜냐면은 국가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건 악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절대악이 없다. 이게 그 국제정치의 대전제인데 외교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번에 그 쟤를 속이고 내가 이걸 취해야지 이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성공한 외교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정말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너무 그 단편적인 시각에 매몰돼가지고 그 외교를 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하자면 편이 적어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외교가 가능할 수 있게 우리나라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어떤 역사에 대한 팩트만을 집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강좌의 제목처럼 거울 삼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도모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한데 제 생각은 최근에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어떤 신냉전이 도래하는 이런 상황에 북한은 또 핵을 또 실험하겠다.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근대사에서 배웠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안에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저희도 외교적으로 봤을 때 호주나 일본 이런 민주주의를 함께하는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외교적인 전략을 찾아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이 조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보고 또 이 외교사 수업을 통해서 이제 만난 여러 분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강좌를 들으면서 보였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되게 위축되고 주변국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대를 향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금 더 표명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자주적 외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주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럼과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를 하면서 같은 그러한 외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외교 아카데미에 파견되었던 소영큰다인데요. 오늘의 국민외교 아카데미에서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를 열심히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을 만나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더욱더 늘려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일본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또 세계에서 보일 그러한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은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과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처했던 그러한 의료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누리호 발사까지 성공한 우리나라의 우주 과학 기술들, 그러한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가장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이용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더욱더 늘리고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많은 수모와 풍파를 겪고도, 그러한 아픈 역사들을 겪고도 굳건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강대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국민외교 아카데미에 파견되었던 큰파원 소영큰다였습니다. 안녕.